반갑습니다 여러분. 닌텐도 스위치 2가 드디어 발매가 되었습니다. 기기의 첫인상이나 마감은 어떤지, 또 온라인으로 구매한 게임을 친구한테 빌려줄 수 있다는 버추얼 카드는 어떤 식으로 작동을 하는지, 마우스로 사용할 때 조작 감도나 사용성은 또 어떤지, 별도로 판매하는 닌텐도의 웹캠은 잘 작동을 하는지. 참고로 웹캠 하나로 4명까지의 얼굴을 따로따로 각각 딸 수가 있는데, 너무 충격적이었던 게 수동으로 내 얼굴 영역을 지정을 해주면은 딱 그만큼만 잘라가지고 보여주더라고요. 참고로 내가 얼굴을 움직여도 얘가 이렇게 따라오지는 않았습니다. 또 콘솔과 함께 발매된 마리오 카트 월드는 재미가 있는지, 또 스위치 2 에디션의 젤다는 실제로 프레임과 그래픽의 향상이 있는지, 또 아무런 언급이 없었던 스플래툰 3 같은 게임은 프레임 드랍은 좀 해결이 됐는지, 이 소문으로만 무성했던 여러가지 궁금했던 점들을 한번 체크해 보았습니다. 일단 첫 번째로 여러분, 기기의 마감이 정말로 미쳤습니다. 솔직히 스위치 1이 마감이 좋은 편은 아니었거든요. 근데 스위치 2는 딱 만졌을 때 묵직한 느낌, 그리고 좌우로 이렇게 좀 비틀어 봐도 삐그덕거리거나 유격이 전혀 느껴지지가 않아요. 또 가격이 올라가서 그런지 어떤 도장이나 만져봤을 때 어떤 감촉, 버튼의 눌림이나 이 조이스틱을 기울였을 때의 그 어떤 쫀득함, 이 모든 면에서 훨씬 더 고급스러워졌습니다. 조이콘도 예전에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슬라이드 방식으로 넣는 게 아닌 그냥 바로 여기다가 가까이만 가져대면 그냥 자석으로 찰싹 들러붙는데, 웬만큼 힘을 줘가지고는 유격도 안 느껴질 정도로 굉장히 단단하고, 그리고 분리할 때는 이 버튼을 누른다는 느낌보다는 여기에 손을 대고 바깥으로 민다는 느낌으로 하면 이렇게 잘 떨어지더라고요. 이것도 확실히 개선이 되었고, 또 스탠드 같은 경우에도 이게 프리스탑 힌지여가지고 원하는 각도 아무 데서나 다 멈출 수가 있고, 심지어는 이게 여기까지 열리기 때문에 기기를 누인 상태에서도 플레이를 거치한 상태에서 할 수가 있게 되었다. 또 기존의 문제는 이렇게 스탠드 형식으로 놓고서 플레이를 할 때 아래쪽에 충전 단자가 있어가지고 충전을 동시에 하면서 플레이를 할 수가 없다는 단점이 있었는데, USB 포트 2개를 탑재해줘가지고 스탠드 한 상태에서 충전을 하면서 플레이를 한다든지, 또 독에다가 거치를 한 상태에서 웹캠을 위에다가 연결을 한다든지, 이렇게 사용성이 훨씬 더 개선이 되었고요. 그리고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요, 체감상 물론 닌텐도 스위치 1의 LCD 버전보다는 훨씬 더 선명해지고 밝아진 느낌은 들긴 듭니다만은, 여전히 LCD라서 그런지 뭔가 이 아몰레드의 쨍함까지는 느껴지지가 않더라고요. 디스플레이가 나쁜 거는 절대로 아니지만, 요즘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플래그십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에 장착되어 있는 최고 수준의 디스플레이까지는 아니다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. 또 화면의 크기도 이 전작보다 커졌지만은 이 조이콘의 사이즈도 커지면서 이 버튼이나 조이스틱의 크기도 같이 커졌거든요. 물론 이게 새 거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은 이 조이스틱의 이 장력, 쫀쫀해서 너무 좋고요. 또 스위치 1의 고질병 중에서 드리프트라고 해가지고 나는 만지지 않고 가만 놔뒀는데 마치 조이스틱이 옆으로 살짝 기울어진 것처럼 캐릭터가 슬슬 흐르는 현상이 꽤 많이 발생을 했었는데요. 이번에 그 부분도 개선을 했다고 하니까 굉장히 반가운 소식 같고요. 참고로 스위치 새로 사신 분들은 요 정수리에 있는 요 방열 구멍, 여기다 코 박고 한번 냄새 한번 맡아보세요. 국가가 허락한 유일한 마약, 그것이 바로 스위치2의 정수리 냄새이다. 그리고 독 같은 경우에도 전작에 비해서 이제 둥글둥글하게 생겨가지고 좀 곡선을 많이 활용한 느낌? 개인적으로 독에 유선 램 포트가 추가가 된 게 너무 반갑더라고요. 대용량 게임을 다운받아야 된다든지, 또 스플래툰 같이 FPS류의 게임들은 이게 상대방보다 0.1초라도 빠르게 보고 반응해가지고 쏴가지고 죽이는 레이턴시가 굉장히 중요한데, 아무래도 무선보다는 유선 인터넷이 속도도 빠르고 반응성도 빠르죠. 그리고 독의 뚜껑이라고 할까요? 이 뒷판이 예전에는 힌지가 달려있어가지고 이렇게 열렸다 닫혔다 붙어있는 구조였다면은 이번부터는 그냥 아예 분리가 되는 구조입니다. 그리고 또 버추얼 카드라고 우리가 옛날에 게임 팩 같은 걸 샀을 때는 얼마든지 게임도 즐기고 친구한테 빌려줄 수도 있고 그랬었잖아요. 근데 디지털 다운로드 받은 게임들은 그런 걸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불편하더라도 물리 칩 타이틀을 사가지고 플레이를 하고 중고로 판매하고 그렇게 했었는데, 그래서 이제부터는 디지털 다운로드로 구매한 타이틀도 친구한테 빌려줄 수가 있는데, 이게 너무 좋은 시스템이긴 한데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. 일단은 게임을 빌리려면은 두 대의 스위치가 물리적으로 같은 공간에 있어야 되고요. 그리고 두 사람의 이 닌텐도 어카운트가 패밀리로 묶여져 있어야 됩니다. 참고로 같은 패밀리 그룹 안에 묶이려면은 설정된 국가도 똑같아야 돼요. 또 14일 동안만 빌릴 수가 있어가지고 14일이 지나면은 자동적으로 이제 반납이 되는데, 아마 이거를 다시 또 빌리려고 그러면은 다시 또 물리적으로 만나야겠죠. 실제로 우리가 게임팩을 빌리는 거랑 비교를 한다면은 물리적으로 만나는 거는 그럴 수 있다고 치는데, 14일이 지나면은 자동적으로 이게 반납이 된다는 거는 조금 아쉽기는 하더라고요, 저 개인적으로. 그리고 조이콘을 마우스처럼 조작하는 이 느낌도 굉장히 궁금했었는데, 우리가 사용하는 고급 게이밍 마우스의 감도까지는 아니지만
뭐 그럭저럭 나쁘지 않게 사용을 할 수가 있었는데, 감도는 설정해서 3가지 감도까지 조정을 할 수가 있고요. 또 스크롤이 필요한 곳에서는 이 조이스틱을 위아래로 움직여가지고 스크롤을 할 수 있는 부분도 굉장히 잘 만들었더라고요. 다만 이게 구조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한데, 이 아래 바닥이 굉장히 좁지 않습니까? 그래서 마우스처럼 조작할 때 밸런스를 이렇게 신경 써서 맞추지 않으면 좌로 우로 조금 넘어질 염려가 있고, 그 다음에 그립감 같은 경우에도 신경 써서 잡지 않으면 여기 엄지손가락으로 버튼을 누른다든지 조이스틱을 이렇게 기울여 버린다든지 원치 않는 조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조금은 주의가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. 또 이 별도로 판매되는 웹캠도 제가 궁금해서 구매를 해봤는데요. 이 렌즈가 물리적으로 차폐되는 것도 좋았고, 생긴 것도 굉장히 작고 귀엽게 생겼는데, 이거를 한 대만 설치를 해도 최대 4명까지 동시에 플레이를 할 때 각각 사람의 얼굴을 따가지고 내 캐릭터 위에 띄워주는 게 괜찮은 기능이다 싶더라고요. 근데 그 작동 방식이 누가 봐도 이제 애플의 뭐 센터 스테이지처럼 그냥 지가 알아서 얼굴 줌인 해가지고 내가 움직이면은 자동으로 따라오고 그런 기능인 줄 알았는데, 그게 아니고 내가 수동으로 내 얼굴 여기 있어요 라고 이렇게 선택을 해놓으면, 참고로 크기도 확대 축소도 할 수가 있는데, 그렇게 해놓으면 게임 도중에 딱 그 부분만 따가지고 내 캐릭터 위에 띄워주는 거고, 제가 참고로 이렇게 얼굴을 왼쪽 오른쪽으로 움직여도 얘가 딱히 따라온다거나 하지는 않아요. 이게 너무 단순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, 뭐 어떻게 보면은 내가 막 심하게 움직이지 않는 한 가장 안정적으로 또 작동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뭐 나쁘지 않다 싶은 생각은 들었습니다. 그리고 유일한 동시 발매 타이틀 마리오 카트 월드를 이제 지인분들하고 같이 해봤는데, 확실히 그래픽 좋아지고 이제 주사율이 부드러워가지고 게임이 할 맛이 나긴 나는데, 가장 첫 판을 동시에 같이 3인 플레이를 해봤는데 중간중간에 솔직히 프레임 드랍이 좀 느껴지긴 하더라고요. 근데 이거는 사실 스위치 1에서는 막 둘이서만 플레이해도 프레임 드랍이 꽤 느껴졌었기 때문에 그나마 이거는 그래도 좀 개선이 되긴 됐다 싶기는 했어요. 사실 좀 실망을 하긴 했는데, 그 다음에 다시 1인 플레이로 해보니까는 확실히 체감돼. 너무 부드럽고 그래픽 너무 좋아요. 좀 안심을 하긴 했지만, 또 닌텐도 스위치가 이게 또 접대용 게임으로도 많이 하긴 하는데, 확실히 화면을 뭐 3분할, 4분할 해가지고 막 3명, 4명이서 같이 동시에 플레이를 하기에는 아직까지도 약간은 아쉬운 부분이 있다. 다만 뭐 같이 모여서 하더라도 각자 스위치 한 대씩 가지고서 모여서 플레이를 하면은 당연히 프레임 드랍 같은 거는 없을 것 같고, 뭐 성능적인 부분은 그렇고, 이제 게임성 면에서 본다면은 제가 사실 그 마리오 카트 8 디럭스를 엄청나게 좋아했었거든요. 실제로 스위치 1에서 역대 가장 많이 팔린 타이틀이 마카 8 디럭스예요. 그래서 이미 검증이 된 게임인데 거기에 뭐 새로운 맵들 추가됐죠. 게임 성능이 향상돼가지고 뭐 부드럽게 플레이할 수 있지. 그리고 예전에는 최대 12명에서 게임을 했었는데, 이제는 뭐 24명까지 굉장히 또 북적거리는 느낌으로 게임을 할 수 있으니까 이거는 뭐 재미없을 수가 없다. 저는 뭐 이거 앞으로 한 3년을 하지 않을까 싶고, 여러분들도 혹시 마카 제대로 해보지 않은, 아직 찍먹만 해본 분들이 계시다면 꼭 한번 이번 기회에 진짜 재미를 들려가지고 같이 재밌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젤다의 전설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제 이전 버전으로 살짝 플레이 해보고, 그 다음에 업그레이드판 구매해가지고 플레이를 살짝만 해봤는데, 그 프레임의 부드러움과 그래픽의 향상 확실하게 체감될 정도로 너무 좋습니다. 이게 사실 게임 자체는 정말로 뭐 나무랄 데가 없이 너무 잘 만들었는데, 한 번씩 나타나는 이 프레임 드랍이 굉장히 좀 섭섭했었거든요. 개인적으로 특히 야생의 숨결은 이 업그레이드된 버전으로 다시 한번 처음부터 플레이를 해서 클리어를 해보고 싶다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. 그리고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게임 중에서 스플래툰 2, 이걸 제가 가만히 했고요. 그 다음에 스플래툰 3도 어느 정도 했었는데, 이제 많은 팬들이 스위치 2 버전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가지고 많이 실망들을 했었거든요. 제가 오랜만에 잠깐 이제 스위치 2로 플레이를 해본 결과, 이 게임 자체에 프레임 수가 늘어난다든지 이런 거는 아닌데, 여러 사람들이 막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막 광원 효과 같은 거 많이 나면은 확실히 이게 막 버벅버벅 됐었거든요. 근데 요것도 뭔가 체감상 60프레임 이하로는 안 떨어지는 느낌? 우리가 보통 PC도 같은 게임 타이틀이어도 조금 저사양 PC로 플레이하는 거랑 고사양 PC로 플레이하는 거랑 뭔가 좀 쾌적함이 다르잖아요. 약간 그러한 좀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. 또 궁금한 게 있다든지 하시면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, 저는 또 뭐 게임을 하다가 좀 더 새롭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다면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오늘 영상 봐서 감사하고,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, 들어가세요.